여러분, 안녕하세요. 사회에서 말하는 영향력이라는 거 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우리는 보통 위에서 아래로 그냥 주어지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어쩌면 그 반대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왜 유능한 한 세대가 리더가 되지 못하고 제자리에 멈춰서 있는지 그 뒤에 숨겨진 흥미로운 규칙들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고들 핵심 질문입니다. 지식과 자원은 정말로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걸까요? 아마 우리가 상식처럼 알고 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아주 흥미로운 관점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지금 마주한 아주 핵심적인 문제인 거죠. 능력은 충분한데 리더가 되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어떤 격 앞에서 그냥 멈춰서 버린 세대. 이 이상한 역설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지금부터 그 원인을 한번 찾아가 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로 이 멈춰버린 세대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건지 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부터 한번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바로 50대입니다. 사회의 허리 역할을 하고 이제는 그야말로 나라를 이끌어가야 할 세대잖아요. 하지만 이들은 60대, 70대의 기성세대가 굳건히 버티고 있는 그 장벽 앞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난 것 같은데 왜 길은 열리지 않는 걸까요? 아니, 그럼 도대체 왜 이런 답답한 상황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 원인은 사실 좀 의외의 곳에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패러다임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능력이나 지식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문제는 바로 새로운 패러다임이 없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새로운 정보 같은 게 아니고요. 세상을 보는 전혀 다른 틀, 낡은 사고방식을 완전히 깨부수는 그런 신선한 발상을 의미합니다. 사실 기성세대는 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50대들이 기존의 지식과 경험을 반복할 뿐 사회가 정말로 원하는 새로운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게 바로 이 분석의 핵심적인 진단인 거죠. 한마디로 가장 중요한 시험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아이디어는 어떻게 위로 전달되고 또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원리가 의외로 되게 재밌습니다. 서울과 지방의 관계를 떠올려 보면 돼요. 이야, 이거 정말 흥미로운 비유 아닌가요? 바로 서울과 지방의 원리입니다. 사회 최상층, 즉 서울은요, 웬만해선 위험을 감수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지방, 그러니까 아랫단계에서 이미 성공이 검증된 가치를 비싼 값을 치르고 안전하게 사들인다는 거죠. 자, 이 아이디어의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먼저 수많은 시도들이 지방에서 막 벌어집니다. 물론 대부분은 여기서 실패하고 그냥 사라져버리죠. 하지만 그 험난한 과정을 뚫고 살아남아서 이건 진짜다 라고 가치를 증명해낸 아이디어만이 마침내 서울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상층부는 그 검증된 성공을 위해서 기꺼이 프리미엄을 지불하는 거고요. 이걸 아주 구체적인 예시로 들어볼게요. 땅 투자 같은 거요. 상류층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맨 땅에는 절대 투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와서 거래를 하면서 땅값이 한 30% 이상 올라줘야, 즉, 이 땅은 가치가 있구나라는 게 증명되어야만 그 지저분한 초기 과정은 싹 피하고 돈을 더 주고서라도 그 땅을 안전하게 산다는 거죠. 네, 바로 이 문장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상층부는 불확실성을 정말 싫어해요. 그들은 확실한 성공을 돈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래 세대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이 높은 값을 치르고서라도 사고 싶을 만큼 아주 매력적이고 이미 검증까지 끝난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겠죠. 자, 이제 서울과 지방이라는 이 시스템을 이해하고 나니까 왜 그 멈춰선 세대가 리더십이라는 진짜 시험에서 자꾸 미끄러지는지 그 이유가 보이기 시작하죠? 이 표가 모든 걸 한눈에 보여주는데요. 왼쪽에 실패하는 접근법을 보세요. 내 자리 내놓으라 하면서 싸우고 투쟁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진짜 이기는 방법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냥 압도적인 실력으로 자리를 내어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죠. 즉, 싸워서 빼앗는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 만드는 겁니다. 결국 진정한 영향력은 실력에서 나옵니다. 내가 이만큼의 실력을 갖췄으니 이 자리는 당연히 내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권력 이양은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이 되고요. 어쩌면 윗세대가 오히려 더 원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싸우는 게 답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길로 가야 할까요? 이제부터는 모두가 함께 이기는 길, 바로 상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회에는요,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70대는 60대에게, 60대는 50대에게, 또 50대는 40대에게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에너지를 구하거든요.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는 신선한 정보가 흐르고 위에서는 그 대가로 멘토링과 자원이 아래로 흐르는 선순환 구조. 이게 바로 가장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윗세대와 어떻게 소통해야 할까요? 여기 아주 명확한 행동 지침이 있습니다. 내 생각을 꾸미거나 조작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전달하세요. 그리고 지원을 받으면 그걸로 더 배우고 성장하는 데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계속 공유하는 거죠. 목표는 자리를 차지하는 게 아니라 실력 그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걸 한 단어로 요약하면 바로 상생입니다. 어느 한쪽이 이기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고요. 아랫세대는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하고 윗세대는 자원과 기회를 주면서 다 같이 파이를 키워나가는 그런 공생 시스템인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이건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의 파이를 뺏는 게 아니에요. 사회 전체를 더 역동적이고 생산적으로 만드는 새로운 가치를 함께 만들어내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세대 교체의 의미가 아닐까요? 자,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기억하세요? 영향력은 싸워서 빼앗는 게 아닙니다.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나만의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나를 위한 새로운 공간이 저절로 만들어지게 하는 것.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자, 이제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시간입니다. 오직 나만이 제공할 수 있는 이 사회가 어쩌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 순수한 통찰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답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영향력을 향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